네, 현재 유튜브 라이브가 좀 소리가 좀 안 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TV로 시청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장 전 가장 먼저 시장을 점검해드리는 오프닝 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8시 10분 지나고 있고요. 주요 시장 이슈를 들여다보는 글로벌 인사이트 코너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추수감사절에 테이블에 앉아서 함께 칠면조 고기와 펌킨파이를 먹는 등 다양한 풍습들이 있는데요. 올해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많은 품목들이 작년보다 더 비싸졌다고 합니다. 기후변화가 이끈 펌킨파이의 가격 상승이라는 기사 제목이 나와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함께 보시죠. 네, How Climate Change is Raising the Price of Your Pumpkin Pie라고 해서 기사 제목이 나왔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은요, 인플레이션은 경제의 모든 부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식료품도 예외는 아닌데요. 하지만 추수감사절 휴일에 꼭 있어야만 하는 파이에 들어가는 수많은 재료가 홍수와 화재 그리고 가뭄으로 인해서 타격을 받아 공급 부족을 일으켰고 결국 가격 인상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파이의 밑에 깔리는 크러스트만 해도 예외는 아닌데요. 밀 가격이 2012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지난달에만 10% 이상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서부와 북부 평야의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미국 농무부가 거의 20년 만에 최악의 밀 생산량이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파파뿐만이 아니라 밀에 대한 이러한 높은 비용은 사료 비용을 더 높여서 유제품 가격까지 상승을 시킨다고 하는데요. 소는 또 가뭄 동안에 더 적은 우유를 생산을 했다고 합니다. 크러스트 다음에는 파이 안에 채우는 필링이 문제가 또 되겠죠. 함께 보시면은요, 태평양 북서부 더위와 가뭄 사이에 끔찍한 한 해를 보냈다고 합니다. 웰스파고의 농업 분야 전문 에코노미스트인 마이클 스완슨이 또 언급을 했는데요. 체리와 사과처럼 그들이 잘하는 많은 것들이 생산에 큰 타격을 주는 것을 보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요, 호박은 또 호박 부족을 일으킨 중서부의 폭우로 인해서 더 비싸게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호박의 평균 가격이 이번 가을에 15%나 더 올랐다고 합니다. 심지어 꿀도 마찬가지인데요. 서부의 산불로 꿀벌은 먹을 것이 거의 없었다고 하죠. 캘리포니아와 콜로라도, 몬태나, 유타와 같은 주는 질병과 기아, 비정상적인 날씨로 인해서 지난 2년 동안 꿀벌 서식지 거의 절반을 잃었다고 합니다. 결국 수입업자들도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겠는데요. 수입업자들에 대한 내용이 여기 있죠. 네, 지금 확인해 보시면 마다가스카르의 바닐라와 브라질의 초콜릿 가격도 악천후와 홍수로 인해서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전보다 브라질의 동결 또는 중국의 홍수에 대해서 더 걱정을 하고 있는데 또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악천후는 모두 먹이 사슬의 일부이기 때문에 더 이상 도망치고 숨을 수는 없다라고 웰스파고의 마이클 스완슨 이코노미스트가 언급을 했습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파이 가게에서는 추수감사절 주문이 모두 채워졌고요. 파이가 쌓이고 있지만 비용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파이 가게를 운영하는 한 여성분인 것 같은데 산드라 바산티라는 분 몇 주에는 작년보다 거의 2배나 되는 재료가 많다고 가격이 높다라고 말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산드라 바산티는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현지에서 재료를 조달하려고 하지만 밀가루와 설탕 그리고 또 계란과 같은 품목은 대량 유통업체에서 구매를 해야 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그렇다고 하는데요. 소고기가 필요한 짭짤한 파이도 만들고 또 비용도 함께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모두 소규모 사업에는 큰 타격을 주고 있겠죠. 네, 보통 추수감사절은 추운 겨울을 견디기 위해서 약간의 추가로 돈을 벌 수 있는 대목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수익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은 서지 않는다라고 했네요. 우리나라도 거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12년 동안 바산티는 가격을 10% 정도만 인상을 했다고 하는데 생산 비용을 요즘에 만회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하니까 지금 가격을 또 인상할 수는 없다라고 의견을 냈네요. 추수감사절이 감사하기는 힘든 시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한 소식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확인해 보시죠.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작년에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위축되었던 메이시스의 추수감사절 퍼레이드가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NPR이라는 매체인데요. 마찬가지로 같은 내용이 또 CNBC 기사에서도 나왔습니다. Macy's Thanksgiving Day Parade makes a comeback, but safety measures continue라고 해서 기사 제목이 나왔고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커다란 벌룬을 행진을 또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지금 보면은요, 풍선과 수레, 행진 밴드, 광대와 공연자, 물론 산타클로스도 작년에는 한 블록에 국한되거나 때로는
미리 녹화된 대신 맨하튼 거리에 2.5마일, 약 4km 정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간다고 하네요. 네, 작년에 폐쇄로 인해서 함께 할 수 없었던 관중들 같은 경우는 다시 그 길을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 하이스쿨이랑 컬리지라고 나와 있죠. 전국의 고등학교와 대학 행진 밴드가 이 퍼레이드 행진 라인업에 다시 초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공연의 대부분은 여행을 즐기기 위해서 현지에서 진행이 됐는데 작년에 차량에 묶인 거대한 풍선이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요, 빌 데 블라시오 시장이 언급을 한 내용인데요. 지난해는 분명히 상징적이었다, obviously symbolic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퍼레이드에서 보고 싶어 했던 것이 모든 것은 아니지만 계속 진행을 했다라고 하는데 올해 퍼레이드가 완전체로 돌아왔다라고 하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재탄생의 큰 신호가 될 것이다라고 한 만큼 또 메이시스에도 혹은 그쪽 지역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네,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시면은요. 올해 또 추수감사절 퍼레이드는 백신과 친숙함, 좌절감이 반복되는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공무원과 일부 대중이 대규모 모임을 더욱 편안하게 해주었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컴백을 위한 미국의 공휴일 행사다라고 했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안전조치는 계속되고 있다고 하네요. 퍼레이드 직원과 또 자원봉사자들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맞았고요. 마스크를 착용해야지만 일부 가수와 그렇기는 하지만 일부 가수와 공연자들은 마스크를 벗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관중들에 대한 예방접종 요건은 없었지만은 메이시스는 관중들에게 얼굴을 가리도록 권장을 했고요. 거대한 풍선이 부풀어 오르는 인기 있는 퍼레이드 전 광경, 백신 접종을 받은 관객으로 제한이 됐습니다. 추수감사절 행사는 또 SUV, 네, 제가 잘못 클릭을 했는데요. 다시 함께 돌아가시면은요. 네, 지금 SUV 운전자가 미러키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퍼레이드를 쟁쟁하게 하면서 6명이 사망을 했고요. 또 60명이 다치는 부상을 입은 지 며칠 뒤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당국은 고의살인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가 분쟁 후에 경찰로부터 과속을 했다라고 또 디스퓨트 언쟁이 붙었다고 하는데 퍼레이드 동안에는 수천 명의 경찰이 거리에서 옥상까지 퍼레이드 경로에 배치가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뉴욕 NYPD도 마찬가지입니다. 폭탄과 탐지견, 폭탄 탐지견과 폭탄 처리반 장교, 그리고 중무기, 그리고 방사선, 그리고 화학 센서 300여 개의 추가 카메라도 퍼레이드 경로에 파견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좀 안전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리케이드 안에서 퍼레이드는 약 8,000명의 참가자들이 참가를 할 예정이고요. 다양한 크기의 풍선 44개와 또 수레 24개로 구성된다고 하니까 정말 볼거리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메이시스의 주가가 퍼레이드처럼 다시 한번 날아갈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기 바라면서 이상 글로벌 인사이트 소식 마치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또 증시와 관련한 토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휴장을 했는데요. 뉴욕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관심사 아무래도 미국의 테이퍼링이라든지 아니면 금리 인상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휴장했으니까 잠깐 기본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되거나 아니면 과열됐을 때 국가가 쓸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게 정부의 재정 정책 그리고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부의 재정 정책 같은 경우는 예산이나 세금을 가지고 조절을 하는 것이고요.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은 금리 이런 걸 가지고 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걸 갖다가 지금 만약 경기 침체기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중앙은행 입장에서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금리 인하입니다. 그런데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는 것 자체는 이 기준금리라는 게 중앙은행과 시중은행 간에 거래되는 금리고 이게 초단기 금리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경기가 아주 안 좋을 때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라든가 아니면 이번 코로나 사태처럼 기준금리를 아무리 낮춰줘도 시중에 돈이 안 들어갈 때는 직접 중앙은행이 나서서 장기 채권을 사주는 그러니까 이걸 갖다 양적 완화라 그러거든요. 네. 양적 완화를 하게 되는 거고 이 양적 완화를 해서 경기가 어느 정도 살아나게 되면은 그 이후에 이제 역으로 갈 거 아닙니까? 역으로 갔을 때 양적 완화를 끝내는 것. 끝내는 방법이 한꺼번에 끝내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점차 줄여나가는 방법이 있는데 금융위기 때 3차 양적 완화가 있었는데 1, 2차는 한꺼번에 끊었습니다. 그리고 3차 때는 테이퍼링이라 그래가지고 조금씩 줄여나갔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양적 완화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게 지금 현재 테이퍼링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테이퍼링이 끝나게 된다면 당연히 기다리고 있는 게 금리 인상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뭐 지금 테이퍼링에 대한 설명까지 좀
좀 해주셨는데 테이퍼링 속도 빨라질 거라고 보세요? 네, 일단은 그러니까 지난달 이달 초에 그 FOMC 회의에서 발표문에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11월과 12월 달에 자산 매입 규모를 각각 150억 달러씩 줄이고 그 이후로도 그 속도를 유지하면 좋겠지만은 아니라면은 경제 상황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11월 2일, 3일 이후에 나온 경제 지표를 볼 것 같으면은 10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왔고요. 그리고 네. 10월 고용 지표가 나왔고 또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PCPI 그러니까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지수들이 모두 다 말하자면은 금리 인상 쪽으로 기우는 그런 상황으로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금리 테이퍼링의 속도가 좀 빨라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만약에 150억 달러씩 계속 줄여 나갔다면은 내년 6월 달에 테이퍼링이 끝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지만은 12월 달에 열리는 FOMC 회의에서 이 속도를 조절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이 예상하기로는 1월 달부터서는 매월 300억 달러 내지는 250억 달러 정도 줄여가지고 3월 내지 4월 달에 테이퍼링이 끝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들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테이퍼링이 빨라진다 그러면 뭐 금리 인상 시기도 뭐 앞당겨진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파월 의장도 테이퍼링 발표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테이퍼링이 끝난다고 이게 바로 금리 인상은 아니다. 금리 인상은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테이퍼링 속도를 올린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통화 정책을 빨리 바꿔야 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빨라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내년에 2차례 좀 과한 쪽에서는 3차례까지도 금리 인상이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과거에 연준이 금리 인상하는 과정을 볼 것 같으면 그린스판 의장 당시에는 거의 매번 FOMC마다 금리를 0.25%포인트씩 올렸습니다. 그걸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2번 내지 3번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진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주식시장에는 악재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뭐 사람에 따라서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다 다릅니다만은 아마 짐 로저스라는 사람 아시죠? 그 사람 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큰 대폭락이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전문가들 중에서도 평생에 경험하지 못한 폭락이 올 수도 있다라고까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통화라든지 아니면 통화량이라든지 자산의 버블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을 한다면은 충분히 조정을 받을 만한 그런 모티브는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다만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주식이라는 거는 하루하루 거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리고 지금 내가 팔았다 그러면은 주식시장은 끝난 겁니다. 내가 만약에 팔고 돈을 꺼내오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 주가가 결국은 많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떨어지기 전까지는 수익을 최대화시키는 게 주식 투자가들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보신다면은 지금 현재 너무 그렇게 긴장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시장의 움직임 자체가 종목별로 지금 순환매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응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이 시각에도 갑자기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채권금리 10년물 미국 채권금리가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추수감사절 때문에 휴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미국으로서는 우리 뭐 추석 이상으로 좀 큰 명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딱 추석입니다. 근데 추석이 왜 이렇게 늦게 들었냐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텐데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추수감사절이라는 게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중국의 청교도가 미국으로 가가지고 네.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1621년에 수확을 하고 수확한 걸 기념을 해서 예배를 드린 게 추수감사절이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그 농사를 지은 땅이 대략 어디쯤인가 하면 보스턴 부근입니다. 네. 근데 보스턴이라는 곳이 위도로 따지면은 우리나라 시니즈보다도 훨씬 더 북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서양의 해양성 기후 때문에 네. 굉장히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하면 온화합니다. 오. 그래서 11월 달에도 영하로 잘 떨어지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11월 달쯤, 11월 초나 이때쯤 해서 추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결국 추수감사절이 우리보다는 한 2달 이상 이렇게 늦게 돼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 추수감사절이 우리 추석하고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물가, 더군다나 요새 물가가 많이 오르지 않습니까? 물가 가지고 지금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티격태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 추수감사절에
음식상을 차리는데 물가가 한 5% 올랐다. 네. 특히 칠면조 같은 경우에는 2년 전에 비해서 한 12% 정도 올랐다. 농무부를 통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 공화당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이 농민들 자료를 인용을 해가지고 물가가 작년 대비 12% 올랐고 칠면조 가격은 24%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사실 농무부 자료가 더 신빙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박을 못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네. 백악관이 독립기념일 때 독립기념일 연휴상을 차리는데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면서 이 농민연맹의 자료를 인용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때는 그 자료를 인용을 하고 지금은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워진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네. 근데 왜 항상 보면은 칠면조를 먹고 또 펌킨파이를 먹잖아요. 네네. 칠면조를 왜 먹게 됐을까요? 칠면조 이름이 터키죠. 네. 근데 이 터키가 나라 터키하고 같은 그렇죠. 겁니다. 스펠링입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원래 이 유럽 사람들이 터키에서 온 어떤 농산물을 터키밀, 터키 옥수수 하듯이 네. 이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북미산 가금류인데 네. 이걸 갖다 이름을 잘못 붙인 겁니다. 터키에서 온 가금류라고 생각을 하고 터키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게 뒤에는 떨어져 버리고 네. 터키라고 부르고 있는 거거든요. 오. 그러니까 터키를 갖다가 언제부터 먹었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있긴 한데 그 브리테니카를 찾아보면 나옵니다. 이게 언제부터인가 하면은 국경일로 추수감사절이 지정이 된 게 네. 1800년대 중반쯤 됩니다. 그렇죠. 40년 이후죠. 네. 네네. 근데 이때쯤 해가지고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고기가 칠면조였다 그러고요. 오. 이 칠면조가 그리고 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라든지 닭이라든지 하는 거는 농가에서 키울 적에 일을 시키거나 계란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터키는 완벽하게 식용으로 먹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식용으로 잡아 먹어도 그렇게 농가에 타격이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잡아 먹고 또 키워서 내년에 네. 또 추수감사절 때 먹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거고요. 오.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터키 보셨어요? 네, 본 적은 있어요. 저는 네. 자주 먹었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왜 미국 집에 가면 그 터키 요리를 내놓는데 굉장히 커요. 엄청 커요. 네. 그러니까 이 무게로 따지면은 보통 어느 정도인가 하면 닭이 한 한 6배 7, 넘죠? 8kg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연계 같은 경우에는 1.5kg쯤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6배쯤 되는 큰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모든 가족들 그러니까 나가서 살고 있던 모든 가족들이 다 모여서도 충분하게 먹을 수 있는 고기가 터키이기 때문에 네. 터키를 잡아먹는다. 이렇게 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내외경제TV의 장유진입니다. 저희 내외경제TV의 다양한 영상과 콘텐츠 잘 보고 계신가요? 더 많은 영상과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지금 왼쪽의 버튼으로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저희 다시 보기 채널도 따로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